안녕하세요. 올랜도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75% 상승했고 나스닥이 0.88, S&P 500이 0.77, 러셀이 0.64로서 거의 다가 상승이 됐죠. 자, 아침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세가 올라가는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특별히 다우가 좀 많이 상승됐는데 다우가 상승했던 이유는 그 안에 또 AI가 있는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러셀이든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 AI 때문에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이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쪽으로는 좀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고 반도체 장비 역시도 상승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많이 안 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매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하루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돈이 자체가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갔다가 그다음 GPU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고 있고 돈이 다른 데로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러셀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블룸에너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거의 다 많이 가고 있는데 파이낸셜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훈기가 돌았던 것이 오늘 장세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강약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어드밴싱이 있죠. 올라갔던 종목이 한 3,04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한 5,200개 정도, 5,3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54%가 오늘 장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41%가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223개로서 57.6%, 신저가 내는 것이 164개로서 42.4%. 그걸 하루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는 종목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200일선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200일선 위에 있는 것은 48.4%밖에는 되지 않고 있고, 200일선 밑에 있는 것이 51.6%죠. 자, 그만큼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200일선 밑에 있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반등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도 가장 크게 많이 왔던 종목들은 1.89% 기술주가 많이 갔고, 그 다음 산업재, 에너지, 파이낸셜, 유틸리티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장에도 6개 이상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세를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K 오일 같은 경우는 0.79% 상승한 10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크루드 오일은 지금 이제 101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0.31% 상승한 4.81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AI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년물 금리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우를 견인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결국은 AI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I 때문에 올라간 거지 다우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장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업체는 좀 쉬었지만 다른 반도체 업종 있죠. GPU 같은 것들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0.93% 상승하면서 26,000대 27,000대를 또 향해서 가고 있고, 자, 러셀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죠. 오늘 장에서 거의 다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힘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주식의 수를 갖다 늘려가는 것들로 일단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들고 가는 방향으로 갖고 가야지 여기서 뭐 사고 팔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크레디트 법안 자체가 좀 통과되지 않겠는가. 민주당 의원 2명이 일단 앞장서서 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등이 되고 있었고 8만대를 다시금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골드는 조금 하락되고 있었는데 골드가 하락됐다면 아무래도 지금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 올라가는 곳에 돈의 가치가 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 지수는 계속해서 일단 반등이 되면서 가고 있지만 약간 상승되고 있었는데 좀 옆으로 눕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쉬고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D램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늘 장에서는 좀 하락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메모리 자체가 좀 하락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삭스는 아직까지는 하락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반도체가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되 없는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도 5만 선을 돌파했는데 6종목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 역시도 가는 종목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다우지수 역시도 과거에는 국영제, 뭐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그런 척도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우 역시도 기술주가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다우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그런 평균지수 자체에서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5만까지 반등을 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을 주도한 종목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인공지능이 간 거지 다우가 간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 종목 중에서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우가 많이 달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나이트 헬스그룹 있죠. 자, 요거 하나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헬스그룹이 한 47% 달렸고, 자, 그 다음 아마존, 캐터필라, 엔비디아, 시스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I과 관련된 거죠. 자, 결론 AI가 달렸다는 것이 다우가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애플 역시도 한 9%, 그다음 코카콜라, 월마트 이런 것들은 뭐 5%, 4%, 쉐브론,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달렸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서도 달린 것이 AI가 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AI다. 다우에서도 AI가 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한 이후에 31%나 상승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AI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루퍼스 챗봇을 단종하고 알렉사 AI 쇼핑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터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22% 정도 성장했는데 AI 기술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전력을 통해서 AI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의 구축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한 20%가 상승, 오늘장에서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AI 중심에 있고 칩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론은 AI고 관련돼 있다. 그다음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다우지수가 5만 선을 돌파한 후에 18%가 상승되고 있는데, 대규모 AI 관련 수주 덕분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향후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라 해서 목요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공지능이 가고 있는 이유가 있죠. 2010년도에 들어서 어닝콜 할 때, 자,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본다면은 메모리 가격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일단 빈도가 그 500회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보다도 이때까지보다 훨씬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메모리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는 말은 AI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모든 기업들이 AI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메모리 칩 자체가 계속해서 일단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D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342%나 올라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낸드 역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689%나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되고 있으니까 가격 자체가 다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다 신경을 쓰고 있다. 결론은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건데 자본대 투자가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한국 수출의 호황 자체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EPS 성장의 33%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만큼 한국 수출이 중요하죠. 그만큼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EPS 성장률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규칙을 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자, 전쟁이 75일째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자산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TD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거기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 6번의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균 수익률의 기준으로서 원자재 가격은 11%를 기록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2월 2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리턴이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요 파란색 자체가 2020년도 지금 현재 나타낸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보통 보면 커머디티 이런 것들은 다 상승을 했죠. 근데 옛날에 상승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자, 가버먼트 반드는 더 빠지고 있죠. 빠지는데 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4060의 포트폴리오, 주식이 60, 채권이 40, 이런 것들도 옛날엔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주식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고 있고, 에코트에서 주식 자체가 대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AI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주식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어떤 주식이 달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AI와 관련된 섹터들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텔레콤이라든지 그다음 테크 주식 있죠. 이런 것들이 달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AI가 달리고 있고, 또 봐야 될 것이 강한 스트롱의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층 그런 거로 인해서 리테일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헤지펀드들이 AI 하드웨어의 황금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체들의 주식이 주식 투자 펀드들에게 수십 년 만에 최고의 한 달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데, 스티브 코인의 포인트 72 역시도 그 수혜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식 투자 펀드는 반도체라든지 AI 하드웨어 주식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4월에 6.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의 월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헤지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 비중을 1년 전에 5.5에서 20%로 늘렸다는 것들. 그래서 4월의 수익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인공지능의 빠른 도입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칩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서 공급 업체의 장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나 늘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가 보잉과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중국 방문으로 두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정부 윤리국 웹사이트에는 목요일에 공개된 113페이지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3,000건이 넘는 거래가 드러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의 공개된 정보에 따르게 되면 보잉과 엔비디아 주식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치를 매입하는 광범위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잉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는 두 회사 모두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기대하면서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개된 자료에 2,000건 이상인 구매, 1,000건 이상인 판매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개별 판매 금액은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에 따르는 분량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잉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월 10일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각 건의 구매 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은 공개 양식의 정확한 금액 대신에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방문 기간 동안에 발표될 계약 중의 하나로서 중국기 항공기 주문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해왔다. 그래서 폭스뉴스에 나와서 트럼프는 보잉 항공기 200대가 구매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많이 보유했던 종목들 보면 애플도 있고, 그 다음 칙폴렛도 있고, 그 다음 코스코도 있고, P&G, 프록트 앤 갬블도 있고, 그 다음 VOO 있죠. 이런 것도 S&P 500 지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는 500만에서 한 2,500만 달러 갖다 대규모 매도했던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사고 팔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 지난달 제출한 서류에서는 3월 3일에 10만 달러 정도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고, 자,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제출한 서류에서 8월 25일에 보잉 채권에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를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6월에 제출된 연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식 60만 달러 이상, 보잉 주식 17,000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6월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수백 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떨어지면 자기도 손해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려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대통령은 연방공무원이 재정적 이해가 있는 정부 사안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가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임자들, 다른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트러스트, 그래서 자산 매각 또는 일반 자산에 투자에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룹 대변인은 아무래도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모든 결정은 아무래도 트럼프와 그의 가족의 개입 없이 독립적인 운용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컴퓨터 기반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자, 트럼프 일단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주식이 망가지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와 지금 중국과의 행정명령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잉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월가는 트럼프가 말한 보잉의 수입보다 2배 이상을 예상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주가는 도리어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대를 갖다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렇게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배가 넘는 구매량을 기대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에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500대를 갖다 주문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수개월 동안 월가는 자, 그런데 지금 200대밖에 안 한다니까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좀 상승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크레디트 법안이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상원의 은행위원회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를 상품선분거래위원회 관할안에 두는 그런 크레디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추천한 이 법안은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절충한 유의의 지금이 아닌 사용량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은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11월 선거 전에 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건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는 목요일에 상원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명확히 하는 오랜 수금 산업인 법안을 승인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자,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는 앞으로 진행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가 없었으면은 안 되는데 지지가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이른바 지금 크레디트 법안을 갖다 찬성 15표, 반대 9표로서 통과시켰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자, 앞으로 조금은 바람불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당론 투표로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진정한 일단은 이번에 승리 자체는 민주당은 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은 전체 상원표결에서도 7명의 민주당 의원이 필요한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지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층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 그런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로 수익을 크게 올리는 것을 막는 윤리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2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도 자신들의 찬성표가 상원 본회의에서도 법안에 찬성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반대표를 던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상원이 8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은 설령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원도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것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UBS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호실적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는 다음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45달러에서 275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22%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 관심은 항상 높지만은 대형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식에 대해서 무관심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좋은 실적 발표, 잠재적인 긍정적인 자본 수익률의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서 잘 안 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무거운 주식이 더 잘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횡보를 많이 해서 힘을 응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위로 튀고 있죠. 그래도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2027년도 1분기 매출이 8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팩셋에 따르면 한 79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예상치보다 한 20억 달러가 더 많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향후의 매출 전망치를 900억에서 910억 달러로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베라루빈 플랫폼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플랫폼은 차세대 AI 슈퍼컴퓨팅의 플랫폼이자 G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로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의 분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2분기에 29% 이상 급등하는 등 눈부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모델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모멘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되니까 CPU가 가는데 결론은 GPU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21명이 스트롱 바이고 36명이 바이, 3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266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놀라운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들이 가장 선호한 종목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으로 복귀했고 주요 거래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월과 4월 초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가였는데, 해방의 날 이후에는 주가 조정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더 지속될 것이라 확신했던 기관 투자가들을 크게 앞질렀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저가에서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이번에 5만 선을 다시금 위로 올려놨죠. 지금 지수 자체가.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의 거래량이 28%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감심이 일간 투자가들을 고성장 유망주로 다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가들은 전체 미 시장의 시장 가치의 1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 매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마진 거래라든지 ETF를 활용해서 자신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럼 선물 거래처럼 거래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큰 수익을 내거나 아예 손절매하는 식의 공격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접근 방식을 효과가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소매업계에서 선호하는 종목들을 묶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동일 가중치로 구성된 S&P 지수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한 주식의 변동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보고 같으면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죠. 27% 정도의 지금 이제 발림이 많고 상당히 많죠. 그다음 뉴홀딩스, 소파이, 테슬라, 어프라이 디지털스, 샌디스크, 히맨-헐스, 인텔, 팔란티아,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AMD도 있고 로켓랩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일단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포드라든지 엔비디아, 그 다음 로빈후드라든지 파이저, 그 다음에 ASD, 스페이스 모바일, 그 다음에 SMCI,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그 다음 코인 이런 것들,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과연 일단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지, 그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엔비디아가 소매 거래 전체량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2017년도에 34%의 매출 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도 이미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AMD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매 부분에서 크게 의존하는 모든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아메리칸 항공그룹 이런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뉴홀딩스 이런 것들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좋지 않는 주식들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스코 주가가 두 자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시스코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91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른 AI 투자 관련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멀티플이 여전히 합리적이다. 성장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와 놀랍도록 견조한 재무 전망이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갈 게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EPS가 예측치가 1.04인데 1.06이 나왔고 비트를 했죠. 그 다음 매출도 역시나 155억 6천만 달러인데 158억 4천만 달러에서 다 비트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는 1.07달러인데 EPS가 1.16에서 1.18달러가 될 거다. 상당히 많이 좋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익이라든지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레이쇼는 23배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더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37을 넘는 수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익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배수가 적다는 것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AI 관련 주식들은 대부분 25 이상의 P/Rati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시스코 가치평가도 결국은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도 EPS 추정치인 4.7달러에다가 25배 멀티플 적용해서 120달러 목표 주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업그레이드 주기의 내구성이 향상돼서 향후 성장 여력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고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코가 2024년도 애널리스트 대회에서 제시했던 장기 성장 모델에 약간 웃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코 역시도 레이팅을 26명이 주고 있는데 5명이 스트롱 바이, 13명이 바이,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모습에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89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이러한 ETF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은 주고 있지만 투자가들은 물가 상승의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월에 CPI 역시도 0.6% 상승하면서 1년 만기 CPI는 3.8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에 이후 최고치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도매 물가 지수 역시도 1.4%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 상승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 매분을 좀 제고를 해야 되는데, 저인플레이션 급속한 세계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기술주, 그리고 정점에 달했던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시대에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주와 미국의 국채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자산 배분 담당자들이 시급히 해결될 과제가 인플레이션 호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불황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재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갖다가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국유 가격은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광업 관련 ETF와 마스터 제안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ETF들은 장기 평균 밸류에이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YM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프리멘트 맥모란이라든지 누코르라든지 뉴몬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2010년대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상품팀을 본다면 2017년대 우라늄 가격이 135달러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매수 후에 보유 포지션을 확대할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우라늄 ETF인 URA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 오클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소형 가치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15에서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소형 가치주를 가장 저렴한 투자 대상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몰 캡 밸류 ETF, ABDB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SVAL 이런 것들, 스몰 캡 밸류 팩터리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스몰 캡인데 가치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애플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메모리 칩의 부족 사태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은 아이폰 제조업체의 주가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팀 쿡이 이끄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의 상위 등급을 보유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11% 상향 조정하면서 330달러에서 365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메모리 성능의 저하, 그 다음에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출시 시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지만은 애플의 독자적인 생태계가 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통해서 애플은 여러 촉매제를 활용해서 중후반에 한 자리 숫자의 매출 성장, 그 다음 10%의 초중반의 주당 수익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최근에 메모리칩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 출시,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TV 플러스, 그 다음 아이클라우드 플랫폼, 애플페이 등을 포함해서 애플의 서비스 사업의 수익을 견인하면서 메모리 관련 악재 역량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올해 말에는 폴드폰에 지금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급 아이폰을 갖다 출시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총 마진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라든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논쟁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대칭적인데 자, 애플이 올 가을에 인텔리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하이퍼스케일러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다양한 수익 창출에 경로를 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애플의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애플은 이제 48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1명이 스트롱 바이고 22명이 바이, 13명이 홀드고 2명이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305불 정도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